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저녁 수강생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려고 그러네. 수줍음증이 막 도집니다. 제가 그 익숙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막 말이 술술 나오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탁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제가 막 얼음이 돼가지고 대신에 이제 강의나 상담을 할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 평상시에 제 평상시 인격, 제가 이제 5호 인격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저는 제 안에 나들한테 이름을 붙여놨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제일 야한 애 8호, 사이코 같은 애 9호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술을 먹어야 11호, 12호, 13호, 14호가 튀어나오는데 제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그 하위 인격들이 잘 안 튀어나와요. 재미가 없어요 좀. 제 5호가 좀 쫄았던데 괜찮습니다. 뭐 강의 때는 뭐 오늘 473강 진행할게요. 4차원 얘기가 좀 들어있는 사주입니다. 가끔 상담 이 저녁에 하는 실전사주반은 이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 사주 상담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나 거기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교육으로 말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상담한 이분이 목적한 인생의 설계한 미션에 따라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강의로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나 혼자 염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혼자만의 염원이 되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두 손을 꼭 잡고 여보 우리 5년 후에 꼭 집을 삽시다. 그러면 이게 함께 하는 염원이 되면서 5년 후에 집을 사게 될 확률이 아주 대폭 높아져요. 물론 중간에 뭐 사내만의 대판 싸움은 이제 그게 깨질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우리 5년 후에 집을 삽시다. 그래요 여보. 그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 그걸 응원해줘. 그래 너희들 열심히 살았어. 잘 될 거야. 난 너희들이 잘 되기를 응원해. 이왕이면은 뭔가 이권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염원을 펼쳐주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저 사람이 집을 사면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하는 사람이 기원해 주는 것보다 그래 난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저 사람이 잘 된다고 뭐 내 콩고물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 이런 게 순수하죠. 아니 뭐 순수한 것도 좋고 순수하지 않아도 좋고 아무튼 잘 되길 빌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사람의 어떤 염원을 함께 느껴주면 이게 일명 그 서양 영성 심리학에 나오는 시크릿의 원리가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기독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 어머님께서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우리 딸내미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 따님이 와서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늘 해주고 계시는데 이거 효과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효과 있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가스비 나라에서 지원받고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원래 좀 집안이 되게 불우해서 이제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학교를 잘 못 다녔는데 그러면 늦게나봐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40대인데 대학을 다녀요. 대학을 다니고 뭐 좀 있으면 대학원도 가라 그랬어요.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효과가 대단하다. 근데 이 기도와 염원은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시간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해. 이게 무슨 예전에 그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한 그룹에는 그 기도 잘하는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기도 잘하는 전문가들 있죠. 뭐 신부님, 목사님, 뭐 스님, 뭐 이런 분들 기도 잘하는 기도에서 먹고 기도로 하시는 게 프로 기도러들이죠. 이 프로 기도러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잘 얼른
병이 치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쾌를 바라는 기원의 기도를 한 달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줬어요. 한 그룹은 그렇게 전문 기도러들을 불러서 기도를 해주고 또 한 그룹은 안 했어요. 그리고 두 그룹은 내가 지금 기도를 받는 그룹인지 기도를 안 받는 그룹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실험을 한동안 진행을 해서 한두 달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완쾌되세요. 얼른 병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받은 그룹이 병의 완치율이나 완쾌율이 회복률이 훨씬 좋았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기도와 실제 아픈 사람의 차이에 5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우 이상하죠? 5년 후에 기도해 준 거예요. 5년 전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죠. 아무개에 사는 누구, 아무개에 사는 누구, 아무개에 사는 누구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무슨 병에 걸려 있는데 뭐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실은 그게 5년 후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완쾌된 사람들은 5년 전에 완쾌된 사람이에요. 심사를 할 때 일부러 완쾌된 사람의 그룹을 나눈 게 아니라 당시 무작위로 5년 전에 있었던 환자들의 명단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5년 전에 어떤 특정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비슷한 병증을 가진 사람들을 5년 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실제로 기도를 받은 그룹이 완쾌율이 훨씬 좋았고 빨리 퇴원을 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느낌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기도를 해주고 뭐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5년 전에 나를 기도해주고 또는 5년 전에 누구가 5년 후에 나를 기도를 해주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주의 소개를 하면 이분의 염원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주는 이렇게 될 사주라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에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유튜브를 본 뭐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뭐 호신쌤이 좀 잘 나가면 나중에 수십만 명이 볼 수도 있겠죠. 뭐 성지순례 해가지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를 보고 아하 이 사주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함께 그 긍정의 메시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사주를 무슨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려고 지금 갖고 온 사주가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응원해 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저의 염원, 여러분들의 염원, 방송을 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친인척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축원을 받으면 이 사주가 더욱 빛납니다. 더 잘 돼요. 더 잘 돼. 혼자서 끌고 가려다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인덕을 못 쌓아가지고 저 인간 확 그지나 돼버렸으면 좋겠다. 저 인간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이유가 그 욕 많이 먹으면 저 하늘에서도 거부하는 것 같아. 너 저 지상에서 욕 좀 더 먹고 와라. 그 뭐죠? 그 지읒 모 대통령이 욕을 무지하게 많이 연희동에 사시던 지읒 모 대통령이 참 욕을 많이 먹으시고 각종 문학 작품에서 내가 그 지읒 대통령을 암살할 거야라는 애니서부터 영화까지 전 국민의 아니 물론 일부 사람들한테는 뭐 구국의 지도자 뭐 소리를 들었겠지만 뭐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뭐 군사 독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죠. 왜 일찍 안 죽고 그렇게 오래 사셨냐? 내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얼른 사과해라. 사과하고 올라와라. 너 이렇게 사과 안 하고 올라오면 너 좀 고생 좀 할 거다. 내가 좀 더 시간 준다. 사과해라. 그 법원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큰 처벌을 받게 될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판사가 합의할 시간을 줘요. 합의 못 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빨리 가서 합의하고 와라. 너 합의 안 하면 난 어쩔 수 없이 나 너한테 징역 5년 때릴 수밖에 없어. 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 빨리 피해자들한테 가서 사죄 받고 와. 피해자가 만약에 탄원서 써주면은 내가 너 5년 때릴 거 내가 2년 때릴게.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엔 하늘에서도 걔 바로 올려보내. 야, 안 돼. 쟤 바로 올려보내. 고생 좀 할 건데. 그럼 기회 좀 더 줘. 그런 느낌 같아요. 자, 많은 사람의 염원이 모이면 잘 됩니다. 잘 돼요. 자, 오늘 이 사주를 좀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성분이세요. 젊은 분이시죠? 임신년생이니까 지금 32 정도 되셨습니다. 이제 33인가? 아유, 해가 바뀌면 나이가 헷갈려. 좀 있으면 6월 달에는 만 나이로 뭐 한두 살을 확 내린다고 하니까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10년 정도를 내려야 돼. 요즘 50대는 옛날 40대야. 요즘 60대는 옛날 50대고. 요즘 30대는 옛날 20대야. 그렇죠? 요즘 20대는 20대예요. 근데 요즘 30대도 20대야. 요즘 20대 여성분하고 30대 여성분하고 구분이 안 가요. 젊은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사주를 좀 이제 어떤 훑어봤더니 뭐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뭐 대략적 분석을 해보죠. 사주 좀 아시죠? 정인격. 이게 정인 출했네요. 정인이 투출. 그럼 이제 나 정인이야 하고 이게 분명하게 사회궁의 타이틀로 올렸죠. 그럼 이 사주는 정인격 사주죠. 이 격국론에서 무슨 격하는 거는 이 사주가 어떤 사회적 장르 구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게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사회를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주의 주제와 테마를 알려줍니다. 이번적으로 정인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공부 학문 자격을 무기로 사용하여 옛날로 치면 선비님 같은 거죠. 보통은 인성이 식신상관을 보게 되면 내가 공부한 자격을 가지고 뭐 제자를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베풀거나 나누거나 보통 교육자나 전문가 위주로 많이 가게 되고 요 인성이 관성하고 맞닿아 있으면은 이 관하고 인연을 가진 관성하고 인연을 가진 인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오행이 바로 옆이나 위아래에 어떤 글자하고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방송국이 있으면은 그러면 주로 방송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헬스클럽으로 서로 영향을 받기 마련이겠죠. 내가 무슨 사주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치동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주로 뭐 학원의 아이들 진로 상담과 관련된 점을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역할이죠.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재성이 있으면 주로 재물이나 돈과 관련된 지식이니까 주로 MBA, 뭐 경제학, 경영학, 돈에 대한 공부 같은 형태가 되고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 올라가 있게 되면은 기술이나 전문성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고 이게 인성 여기에 비겁이 붙어 있으면 비겁 사람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고 좀 애매하죠 근데 요게 관성이면 요 인성이 관성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은 그것도 좀 짜릿하고 강렬한 편관이네요. 짜릿하고 그러면은 요 편관이 인성하고 엮여 있으면 보통 이런 경우가 시험 봐서 직장 가고요. 저 공부 자격을 따지는 직장을 다니는 형태가 돼요. 그럼 이런 형태의 사주가 그러면 정인격은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 그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이제 아이들 사주 볼 때 가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공부 잘할까요? 근데 이제 애가 지금 유치원생인데 아침에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유치원생인데 우리 아이 공부 잘할까요?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주를 좀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인성 잘 돼 있으면 공부 잘한다던데 그럴 확률이 요만큼 있는데 인성 잘 돼 있어도 공부랑 무관한 경우 허다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정인격은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엄밀한 표현은 공부를 잘하면 유리하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가 돼요.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사주는 뭐가 그게 걸려 있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요. 요 관인상생이나 정인격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로서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뭔가를 받고 얻어내고 사랑받는 걸로 그 인성 탱크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인성 창고가 있어요. 이게 인정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인정 욕구. 인정 욕구를 내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채울 수도 있는데 내가 못 채우면 누가 채워야 돼요?
남이 채워야지. 그럼 관이 채워야지, 관이. 그럼 남자가 나한테 잘해야겠네. 남자가 어설프게 하면 이걸 나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거냐? 내가 고작 그거밖에, 다이아가 왜 이렇게 캐럿이 작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뭐 백이 왜 이런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 명리계에서 인성이 많은 사람을 되게 안 좋게 표현할 때 뭐 마마보이, 캥거루 소년, 뭐 받기만 좋아하고 줄 줄은 모르고 뭐 자기밖에 모르며 자기중심적이고 뭐 자기애가 강해 나르시스가 될 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가장 안 좋은 중에 뭐 인성 다자가 안 좋게 풀리면 가장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명리책이 안 좋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능동성이냐 수동성이냐의 차이라서,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주가 공부학문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인성이 많은데 공부를 안 했어요. 요 뭐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뭐 중퇴했어요. 뭐 이러버리면 그 인성을 누가 타인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애정 욕구나 애정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공부나 자기 성장을 충분히 하지 않고 뭔가 인정받고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막 일찍 그냥 결혼을 막 21살에 막 22살, 19살에 결혼을 해버렸는데 남자가 내가 생각한 거와 달리 이거밖에 안 해줘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해도 달도 따주고 갔더니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성격들은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유리하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공부한 만큼 관이 결정돼. 공부를 한 만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중학교밖에 안 나와놓고 뭐 내 남편은 무슨 뭐 서울대 이걸 바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를 요만큼 했으면 관도 요만한 관을 들어가는 거야. 공부를 이만큼 하면 이만한 관을 들어가는 거고. 이런 형태들, 관하고 인성이 서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 격국은 정인격인데요. 사주가 을미일주에 미중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사회에서는 인성을 투출했고, 나는 일지에서 식신을 투출해서 이 사주의 몇 가지 특징을 크게 뽑아보자고 한다면, 우선은 이렇게 편관하고 정인하고 붙어 있으면은 십성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살인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사주의 8개의 에너지는 각자 개별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요. 서로 2개나 3개를 연계해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비유를 많이 했죠. 집에 냉장고 안에 한 7, 8가지의 반찬이 있는데 그 반찬들의 식재료를 서로 연합해서 만드는 방법이죠. 가령 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합쳐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따로 먹으면 여기는 신김치, 여기는 그냥 돼지고기 볶음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가령 여러 가지 나물을 따로 먹는 방법이 있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고, 뭐 두부하고 콩, 된장이 있으면 그걸로 두부찌개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두부는 두부대로 먹고 그냥 된장은 뭐 그냥 고추 찍어 먹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고추하고 찌개를 같이 넣어서 먹을 수도 있으면 더 맛있고 화려한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고추는 고추 따로. 그 보통 자취생들이 그러죠. 뭐 음식하기 싫은 자취생들이 집에 김하고 스팸하고 이렇게 계란 갖다가 아침에 그냥 계란 까먹고 저 그냥 스팸 퍼먹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왕이면은 계란하고 스팸을 합치면은 계란 스팸 부침개 뭐 이런 거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주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거와 이거를 연계시키고 이거와 이거를 연계시키고 이거와 이거를 연계시켜서 좀 더 화려하고 복잡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 나 그냥 난 단순 무식하게 쓸래. 단순 무식하게. 그러면 그냥 이것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가령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이 사주가 정인이 편재로 연결돼 있죠. 정인이 편재로 연결돼 있는데 인성과 재성을 서로 연결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한 걸로 돈 번다가 되는 거고, 이거를 따로따로 쓰게 되면은 공부는 공부, 돈 벌기는 돈 벌기. 그러면 뭐야, 뭐 전공은 유아교육과를 했는데 하는 일은 베스킨라빈스에 취업을 했다, 뭐라든가. 뭐 전공은 아랍어과를 전공을 했는데 뭐 하는 일은 뭐 반도체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고 있다, 뭐라든가. 뭐 전혀 이렇게 공부한 거와 경제활동이 따로 놀면 사실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연계시키면 되고, 이거 공부해서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요 자격을 얻어서 요 재주를 부렸다.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연계해서 쓰기가 좀 유리하고요. 합이 돼 있지 않거나 충이나 격각으로 돼 있으면 연계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전공은 이건데 배운 공부는 뭐 이걸 돈은 이걸로 걸고 있다라든가.
다음에 뭐 형충으로 연결돼 있는 형으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약간 좀 내용을 바꿔서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학에서 내가 회화를 전공, 이 그림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순수 미술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살짝 시내로를 돌려가지고 상업 미술로 돌려서 그 약간 상업적 디자인과 도안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돈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형이에요. 약간 변형시켜서 쓰는 거. 꽃을 있는 그대로 팔았더니 제값을 못 받아서 예쁜 포장지에 싸가지고 거기다가 I love you 사랑해라고 글씨를 썼더니 비싼 값을 받게 되어서 상업성이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형이죠.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연계시키는 거. 자, 이분은 사주의 미션이 여기 일단 요 편관하고 정인을 섞으면 이게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 살인상생의 의미가 뭐냐면은 참고로 좀 이번 주부터 제가 좀 강의 교재의 제작 방식을 좀 바꿨는데 제가 전에는 사주 하나를 놓고 오른쪽에는 추천하는 사주와 왼쪽에는 추천하지 않는 사주 뭐 이런 사주 해석은 좀 지양하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 방식을 조금 바꿔서 왼쪽에는 요 사주에서 우리가 좀 공부해 봐야 되는 주요 십성이나 그 관계작용에 대한 설명들을 옆에다가 쭉 써주고요. 요거 다 합치면 이 사주 해석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사주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스토리텔링과 전체적인 구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주의 몇 가지를 찝어보면 이래요. 이게 나중에 다 연결하면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건데 우선 사주의 요 동네가 인생 전반부, 그렇죠? 여기 전반부, 여기 후반부죠. 자, 전반부에는 살인상생, 후반부에는 식신제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전반부에는 살인상생. 자, 편관을 정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회 이 편관은 나한테 좀 불편하죠. 이거 을목 입장에서 이 신금 편관은 아, 왜 자꾸 날 찌르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 이거 관에 이렇게 관을 잘 둘러싸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고추나무에다가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이 고추나무가 이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묶어주면 고추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데 이거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날카롭고 까칠한 꼭 철사줄 같은 약간 예리미난 그래서 이게 타고 올라가기가 을목이 쉽지 않죠. 이게 불편하죠. 그러면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윤활줄 그냥 잔뜩 부어야 요 편관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형태니까 이러면은 회사가 좀 힘들거나 어떤 100% 만족이 안 되고 뭐 한 10개 중에 한 7, 8개는 만족이 되는데 한 3, 4개 정도의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직장 생활이 가능한 약간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편관 정인의 살인상생의 별을 뭐에 많이 비교하냐면은 나이팅게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누구죠? 저기 최초의 간호사? 그 옛날에 그 크림 전쟁이 옛날에 벌어져가지고 러시아랑 막 프랑스랑 전쟁이 붙었는데 당시에 여자들은 그런 전쟁터에 얼씬도 하지 마. 약간 이게 남녀 차별 같기도 한데 여자들은 군대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의무병도 다 남자들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귀족부인 약간 귀족 자제인 나이팅게일이 그 전쟁터의 참상을 보고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성들을 갖다가 우리 여성들이여 보고만 있지 말고 모두 모여서 참혹한 전쟁터에서 우리 군인들을 구해냅시다 해가지고는 그 여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간호사 부대가 됐죠.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 어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약간 그런 형태. 근데 그 상황이 녹록치가 않죠. 막 팔다리가 잘리고 포탄이 터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아주 처참한 환경. 약간 그러니까 평관적 환경의 직장 생활. 보통은 특수 직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 근데 이 특수 직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특수 직장의 자격이 필요하고 특수 직장에서 원하는 자격을 따야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신 특수 직장 조직에서 나를 수생목 해주니까 나 먹고 살게 해주는 형태 이런 경우가 보통 약간 특수한 조직에서 어떤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살아가는 어떤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거는 요 인성이 좌우하는 거예요. 재성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월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인성 쓰다가 갑자기 재성이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월급 기본군이 팍 줄어지면서 수당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고 예전에 한번 그 참치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치 동원 아니면 뭐 사조겠죠. 참치 회사에서 명절에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보너스를 안 주고 갑자기 참치 몇십 박스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앵기면서 이거 팔아서 니들 명절 자금 써. 이거 뭐죠? 니들 능력만큼 팔아서 돈 벌어가.
우리가 보너스 주는 것보다 네가 잘 팔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게 재성 논리예요. 재극인의 재성 논리가 터진 거예요. 아니 월급 당연히 줘야지, 보너스 줘야지 했는데 네가 팔아서 월급 가져가. 이런 게 재성운 같은 거예요. 저 연예인들 중에는 뭐 전현무 씨, MBC 아나운서